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닮은 네, 진짜 너무 닮았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이 사람이 국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의 동공을 자세히 보시면서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문자요. 이 문자 관련돼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 문제 관련돼서는 첫 문자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아, 그게 위에 칸이 지금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아니, 관련해서는 문자 그 앞에 보내신 지워진 적이 거,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 증언 관련된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동공을 한번 보세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문자 보내기 전에 이 사안으로 보도난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날 뭐 회의 가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게 물은 게 답니다. 답변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을 거부를 하면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고발하면 즉방이거든요. 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차님이 하는 명언 있잖아요. 했네 했어. 딱 정확하게 딱 적용되는 케이스 아닙니까? 동공 흔들리는 거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씨발 이거 좆됐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좀 뻔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빠져나갈 수 없게끔 답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위증이 될 수 있어 하니까 또 말을 막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뻔뻔하기도 하고 굉장히 겁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내가 잘못 대답하면은 처벌받거나 그 어떤 고발당할 수 있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아는데 그 위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대로 답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그 기획조정실이랑 소통 안 했다고 발뺌하다가 다른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했다. 그 다음에는 또 자주 했다. 나중에는 포렌식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감장에서의 위증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위증죄로 고발당하면은 정말 자기 친상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겁나는 걸 나중에 알아차렸나 봅니다. 이게 들어오기 전에 분명 가이드라인을 받긴 했을 거예요. 증언할 때 분리하면은 어떻게 해라, 모른다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뜬금없이 하는 겁니다. 뭐 적용되는 상황도 없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말이에요. 묵비권 행사.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은 아니라고. 저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뒷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본인이 혼자 지금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겁이 많아서 겁이 드는 건 그렇죠. 맞는데 본인의 뒷배가 없으면 저런 태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앉아 있다는 그런 걸 딱 느낌이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확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범죄 혐의 때문에 추궁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범죄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맞아.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 감사위원들도 이제 부르자 이렇게 된 건데 국민의힘 쪽이 어떤 논리로 방어를 했냐면은 감사위원들은 중립지켜야 돼서 안 된대. 그럼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 보고에 또 대고 이 새끼들아? 뭐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뭐 어디 정파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감사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 추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관섭 수석한테 유병우가 감사원 문자 보내는 저걸 보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는 것 같아. 아니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실 명령을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따가 2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학생들도 윤석열 탄핵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그랬죠.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제1호가 이거라고. 국정농단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국정농단이란 말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뜻이고요. 그 농단이란 말은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권력까지 갖는다는 뜻이에요. 최순실, 박근혜도 그게 농단인 거거든요. 감사원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인데 중립의 영역인데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실이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했다면 그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헌법 위배사항, 위헌, 탄핵사안 첫 번째가 그거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 헌법을 안 지킨다는 건 국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집중 추국하니까 엉뚱한 답변하고 회피하고 위증, 너 위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발언 정정하고. 네, 사무처장이 누구의 뒷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까분다. 그리고 그 공직 사회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누가 감사를 할까요? 그러면 감사원 맨 위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기구는 국회밖에 없어요. 네, 국회밖에 없고 국회 법사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그러면 니들 감사원에 대한 근태도 제출해라 그랬더니 감사원의 근태는 완벽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감사원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병호 같은 캐릭터가요. 6.25 때 같았으면요. 죽창 들고 다닐 놈들이에요. 그렇죠. 딱 그런 놈들이에요. 권력 완장만 채워주면 가갖고 막 상대방 찌르고 하는 그런 놈들이 감사원에 있고 지금 감사원도 난리가 났대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면 재밌는 게 핸드폰 이관섭이랑 하는 메시지 남아있느냐? 보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지웠대. 그러면 사는 말이 나는 마누라랑 한 문자도 지운다. 습관이다. 마누라가 아닌가 보네. 왜 지워? 그거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지웠다고 하니까 포렌식 해도 되겠냐? 이건 물어보는데 포렌식 한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다. 또 해본 적 있는가? 어떻게 할지 그것도. 거기까지 생각했나 보네. 아 정말.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어딨나.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국민이라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최재해는 정말 바로 끌어내려야 될 말도 안 되는 인간인 게 감사원은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했던 말에 의해서 2연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내려도 나는 그거를 받아 수행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란 게 국회, 감사원, 국민청원, 국무청 이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재해가 답변하기를 대통령도 아까 말한 국민청원이 있잖아요. 그 난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이 있다고. 네. 거기다가 대통령을 넣는 거예요. 윤석열이를. 대통령도 국민이니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으로 살 수 있잖아. 네. 최재해한테 네. 대통령실 감사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이게 논리가 꼬이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가 감사원장을 임명하긴 하지만 중립성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법이. 감사원법에 확실히 명시돼 있죠. 감사원의 독립에 대해서. 최재해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름이 재해 아닙니까? 정말. 디제스터. 아 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지 애비가 엄청 무책임하게 지은 거야. 학교 다닐 때 놀림감 안 됐겠어요? 디스 에스터 제. 정말 최고의 죄. 그러니까 태풍 올 때마다 엄청 놀림 당했겠죠. 그 탤런트 배우 성지루 씨가 이름이 왜 지루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진짜 직접 지은 거야. 그 양반 서울대 나왔다며. 아버지가. 네. 지루라고 지은 이유가 순한글 이름인데 아기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아빠가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 지루라고 지었다는 거야. 아, 빨리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떡해. 아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번에 감사원장이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 직원들이 엄청 반발이 심하대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원 실무자협의회가 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최재해 원장 지금 해명 요청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감사원이 국정감사 끝나고 만나기로는 했다는데 사실 감사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위에 공무원이잖아. 네. 근데 그 공무원 위에 공무원이 그 자부심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저런 식으로 개념 없는 소리를 하면 어디 가서 감사원 다닌다고 말 못하죠.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냥 국민의 녹을 받아먹고 삽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감사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진짜 어쨌건 저는 유병우는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이런 논란이 생기면 사태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사태감이라고. 그리고 바로 수사받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예. 왜냐면 그 유병호의 태도에서 보면은 그 전날 바로 유병호 자녀들이 원전 주식 가지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거는 든든하게 누가 야 그런 거 다 괜찮아. 그거 다 처리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런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병호가 자기 자녀들한테 돈도 많아요. 그 주식만 19억 갖고 있더만 유병호 자체도 자녀들한테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요. 근데 지 애비는 탈원전 관련한 감사를 하고 자기 새끼들은 원전 기업,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핵심 원전 기업의 주식을 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해 충돌을 다루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권익위입니다, 권익위. 그 권익위에 지금 고발이 됐어요. 저번에는 감사원이 권익위를 감사했잖아. 예. 이제는 권익위가 감사원을 털 시간이 된 거예요. 전현희 화이팅! 발음 조심해 주세요. 네, 오해합니다. 야, 나 진짜 이게 나라꼴이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제 직원들 데리고 들어가야지. 아, 아 진짜 감사원 탈탈 털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인데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죠?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좋은 부모 만났으면은 뭐 그럴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재산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음. 너무 검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3천만 원 이상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다들 자녀들은 3천만 원 이하로 보유하게끔 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으면은 그게 이제 들키면 부끄러워서라도 예. 사퇴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법에 저촉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적을 해봤자 그게 위법이냐? 아니다. 법에는 안 걸리는 거다. 이건 전형적인 검찰 논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쨌건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많아. 정진석의 뭐 역대급 친일 발언, 유병호의 이런 어떤 행각들 이게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도 실제로 실사라고 하는 애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교육부 장관 물러났던 박순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나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지 얘네들이 이렇게 포스트별로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보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